자, 지난 시간에 한 것 이어서 유니티 텐서플로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한번 켜주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 버전으로 현재까지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잘 운용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TF 샵 2번으로 하나 새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구동이 됐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초반 세팅하는 작업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플러그, 사실은 이 이름은 약간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create folder 해서 86 그 다음에 네이티브 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폴더 하나를 tensorflow.net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show in explorer 해주신 다음에 각 폴더에다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드셨던 것 중에 컨트롤 N 해서 내 PC의 C 드라이브에 사용자 뮤직에 보시면 소스에 여기 안에 TF Unity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2017 버전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7이 굳이 아니어도 되겠더라고요. 여기 유니티 패키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tensorflow.net 한 다음에 해주시고 오케이. 여기에서 tensorflow.net nuget tensorflow.net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프리뷰 2013 버전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아직까지 프리뷰 3 버전이네요. 그 다음에 GitHub 가서 여기 설치하는 방법 중에 GPU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직 2.3 버전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 누겟 패키지 매니저 해준 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군요. 컨트롤 N GPU 했을 때 아직 1.15 버전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패키지 폴더 안에 스탠다드 2.0이었죠. 여기서 DLL 파일들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고 드래그 이거는 이제 빌드 런타임이라고 해서 빌드가 아닌 런타임 부분에 X 윈도우 네이티브 이 파일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폴더 하나 열어주시고 asset에 플러그인스 네이티브 안에 컨트롤 V 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거는 아직은 CPU용입니다. 나중에 GPU용이 공식 지원되면 여기 있는 런타임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에 스탠다드 2.0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스탠다드 2.0 라이브러리에 스탠다드 2.0 제가 지금 새로 따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라이노랑도 연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DLL 파일을 서로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DLL 파일을 유니티로 불러와서 운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짧게 코드 작성해 보면 게임 오브젝트에 제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또 만들게요. 스크립트
텐서플로우 코드를 몇 개를 더 추가할 건데 여기서 test 뉴 스크립트 C#을 만들어주고 이 C 테스트 폴더는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 더블 클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이제 여기서 using Unity 엔진에서 using TensorFlow 네임스페이스 가져오고 using 해서 static 한 다음에 고정값으로 TensorFlow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binding 바인딩 해서 원래는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가는 텐서플로우죠. 근데 이거를 이제 C샵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저장해주고 코드를 잠깐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스타트 코드는 딱 한 번만 진행이 되는 코드고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걸 했었어요. 업데이트는 아직 안 쓸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했을 때 한마디로 2 더하기 3은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numpy라고 했을 때 value 값이 나온다는 거를 무슨 얘기냐면 자 print 얘는 numpy 값을 아는 값을 한번 더 볼게요. C 값을 그냥 불러오면 자 여기 클릭하면 컴파일을 할 거예요. 플레이를 버튼을 눌러보면 자 여기서는 numpy 자 여기에 어디였니?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는 그냥 C 값의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갖고 왔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C.numpy 한마디로 구조체 스트럭처 언어 중에 numpy 값을 통해서 갖고 오면 이렇게 5라고 하는 value 값만 뽑아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dtype를 여기에 C.dtype를 하게 되면 인티저 32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꺼주시고요. 자 이제는 버전 확인을 해볼게요. 거의 제가 참고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그냥 아무 책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참조해서 C#.net 텐서플로우.net으로 지금 변환 작업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 볼게요. 이 버전만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 print tf 한 다음에 버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약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들고 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게 2.3.0 버전이야. 이게 텐서플로우 중에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 작업을 해봐야겠죠. 추가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랜덤 값을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랜덤 값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노멀 그 파이썬으로 텐서플로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 쉐입 이 배열 크기를 잡는 게 있습니다. 쉐입 배열을 현재는 그냥 한 개만 추가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개 하신 다음에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사이에 값들 중에 변수 데이터를 랜덤하게 불러와 볼 거야. 그래서 랜드 해볼게요. 하게 되면 자 이거가 랜덤 값은 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장 하시고 다시 클릭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 다시 눌러줄게요. 랜덤 값은 쭉 뭐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tf 값이 그냥 들어오죠. numpy를 눌러줘야겠죠. 자 랜덤 값은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랜덤 numpy numpy 한 다음에 자 다시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탭 해주시고 플레이
다시 눌러보시면 자 이제는 0.64866 이거는 뭐 다 플레이 할 때마다 다른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랜덤 값을 줄 건데 랜덤 값 요번에는 두 번째 거 2차로 줘볼게요. 여기서 2차의 값인데 배열을 4개를 줘볼게요. 저장해보고 그 다음에 클리어 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배열 0.35 하나의 값이고 밑에 있는 거는 하나 둘셋 4개의 값. 그래서 쉐입 텐서플로우 쉐입 구조의 배열 값을 4개로 준 겁니다. 뭐 당연히 4, 배열은 2배열, 3차원 배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활성화 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그모디 타입, 즉 S자 모양의 타입과 렐루, 직선 형태의 타입 이렇게 이거는 렐루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시그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뭐 우선순위를 쪼개준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논문 쓸 때도 간혹 활용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비아스라고 해서 가중치 편중값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 값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W는 아마 웨이트일 거고 B가 비아스 해서 편중값 어느 쪽 데이터를 치우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한번 시그모이드에 관련된 값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요거 exp 요거 시그모이드는 1 더하기 2 마이너스 x 자승분의 1 요 수식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자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막 스터디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그모이드라고 아까 전에 했던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이드로 하게 되면은 리턴 값이 없어요. 반환되는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라고 해서 나는 실수 타입의 데이터로 반환을 할 거야. 반환하는데 이렇게 왜 물결 표시가 나오냐면 반환 값을 설정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0을 지정을 해줄게요. 0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할 거야. 이 함수가 발생을 하면. 그런데 float x 여기에 x 값 하나가 들어왔을 때 값이 반환을 할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딥러닝 이 수식 1 더하기 2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를 제가 C샵용으로 바꿔보니까 1 나누기 저거 보고 똑같이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오케이 제가 1 더하기 해야 되죠. 1 더하기 1 나누기 한 다음에 1 더하기 해준 다음에 exp 아까 전에 이 지수함수죠. 한국말로 해서 지수함수 f 점 exp 해주시고 마이너스 x 해서 이렇게 하면 시그모이드랑 똑같이 그러면 렐루 같은 경우에 맥스 잡고 최대값 0부터 x 뭐 이렇게 넣으면 탄젠트 hx 하면 탄젠트 h에 관련된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는 거고 리크 렐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자 이번에는 플로트 저 시그모이드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x에다가 2값 넣어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웨이트 값 해서 tf 랜덤 노멀 위에 있는 거 복사할게. 슉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랜덤 값을 빼오겠다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
한 다음에 아까 전에 numpy라고 하는 아이고 요걸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value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print 여기에 랜드 값에 더하기 해주고 w.numpy 한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x 위에 있는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2를 곱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2로 곱해진 값을 가지고 시그모이드를 한번 줘볼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곱한 건데 여기에서 왜 곱하냐면 요거 여기에서 w 곱하기 x 요거 한 거예요. 아직 편중값은 안 넣었어요. 요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뭐 값 곱해지겠죠. 곱해질 건데 이제 시그모이드를 한번 줘볼게요. 플로트 아웃풋 뭐에 대한 시그모이드에 대한 아웃풋 데이터를 내보낼 건데 시그모이드 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엄청 간단한 거죠. 근데 딥러닝의 아주 기초적인 연산 과정을 넣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1F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형변환이나 이 플로트의 타입을 파악을 하는데 이 C샵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거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숫자여도. 그래서 1F, F가 플로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작동은 되는데 뭔가 제가 뭐 컴퓨터 공학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오케이 이거 변수명이 틀렸네.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0.651718이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저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진행할 몇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텐서플로우의 기초적인 거를 저도 책을 보고 정리를 하면서 닷넷 환경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3D 오브젝트 객체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샀어요. 돈 주고 하나를 샀는데 이 유니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SS 스토어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약간 애플의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 같은 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듈러 3D 텍스트라고 하는 걸 저는 샀거든요. 이걸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이게 저 왜 샀냐면 3D 텍스트로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씬상에 제 나름의 씬상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샀고 리로드 지금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리로드 하는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변수를 추가를 할 건데 private 바깥에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안 나오게 한 다음에 모듈러 제가 방금 구매한 게 모듈러 3D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의 이거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텍스트인데 자 이거를 리얼타임 텍스트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txt로 리얼타임 텍스트로 보여주고 싶어요. 다 들어왔니?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타이니 자이언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 모듈러 리얼타임 텍스트에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 보시면 모듈러 3D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할 건데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저거를 활용을 하려면 우선 여기에다가 하나의 씬도 만들어 줘야 돼요. 씬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 얘 이름을
아이고, 게임 오브젝트 다시 추가해주고 이름을 모듈러 3D 텍스트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듈러 3D 텍스트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오브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얘의 사이즈를 저 같은 경우에 20 by 20 by 10 사이즈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높이값 20. 이거는 이 텍스트가 뷰잉 되고 있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얼마만큼 보여주기 할래. 메인 카메라 잡고 현재 보고 있는 뷰를 align with view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 20 line depth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 캐릭터 제가 다른 걸 눌렀군요. 1, 1 하고 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우선은 바꿀 건 없고요. 제가 다음에 추가 작업할 때 또 활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해주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하이라키 부분이 있어요. 하이라키 부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에 모듈러 3D 텍스트에 관련된 타입 코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게 코드가 있는 오브제가 이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해야 될 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코드 지금 이 test.c# 코드와 이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이 test.c# 코드와 모듈러 3D 텍스트에 있는 이 C# 코드 두 가지를 서로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예, 거의 뭐 이 C# 베이스로 유니티를 활용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거.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void start 함수는 플레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딱 한 번 실행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FPS per second 1초당 뭐 60번씩 작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 void awake라고 줬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스타트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건 꼭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여기 리얼타임 txt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잖아요. 리얼타임 txt 만들어주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하이라키 부분에 이 내가 원하는 타입의 스크립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링크를 걸려면.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여기에서 find object of type 타입 코드 내가 원하는 타입 코드는 모듈러 텍스트 3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코드야. 이거 있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 라고 해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있으면 리얼타임 텍스트에 맞는 이 타입으로 변수가 선언을 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맨 뒤로 가고 아까 전에 아웃풋 시그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리얼타임 텍스트에 아웃풋 시그 하는데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 데이터잖아요. 네, 숫자 데이터거든요. 숫자 데이터를 txt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o string 저거 뭐니? 별이 있는 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to string.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안 먹어요. 그럼 별로 해야겠다. to string. 오류가 나네. 오류가 나겠군요. 제가 실수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가지고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에디트 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얘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링. 근데 txt로 txt 텍스트 에어리어가 얘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안 잡아줬어요. 깜빡했어요. 리얼타임 텍스트 변수명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 해서 변수명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toString 밑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건 뭔지 저건 아마 텐서플로우용일 텐데 똑같이 오류가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별 모양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toString 잘 되겠지?
잘 되는구나. 똑같은 거구나. 자, 변수가 아마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에러가 나는 거 클리어 한번 해주고 플레이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코드가 잘 안 나오네요. 저때 네, 이때는 아마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약간 틀려서 그럴 거예요. 제가 카피 컴포넌트에 해주고 카피 컴포넌트 해주고 페이스트가 떠야 되는데 저기 세팅 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 찾아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플레이하는데 안 떴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플러그인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는 이 기본 예제가 있거든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이 코드의 문제였는데 이거 한번 실행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듈러 스크립트를 카피 컴포넌트를 한번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샘플 씬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거에 관련된 paste component value를 붙여넣기를 해서 한마디로 라이센스 값 같은 것들을 붙여넣기 했어야 됐나봐요. 제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자,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나온 산출된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플레이 꺼주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에 한글은 지원을 안 해요. 이 폰트 자체가 한글을 지원한 폰트가 아니거든요. 그 한글을 지원하는 뭐 나눔체나 뭐 이런 다른 한글 폰트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랜덤 값은 랜덤 밸류 is로 바꿔야겠다. 자, 저기 있는 코드 중에 한글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랜덤 밸류 is 한 다음에 저장해주고 자, 다시 한번 클리어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여기 코드도 바꿔줘야겠네요. random to numpy로 바꿔줘야겠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냥 한번 rand2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넘어와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rand2에 관련된 밸류 값 numpy를 주기 이전 값 있죠.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랜덤2인데 아까 전에 numpy가 밸류 값이라고 했죠. 그럼 numpy 추가를 해주면 자, 저장. 저건 거의 뭐 되겠죠. 하게 되면 이제 numpy 하나, 둘, 셋, 네 개 해당하는 랜덤 값만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의 베이직 중에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서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 있는 다른 플러그인 오브제랑 연계를 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